굳이 인간과 똑같은 형태로 그 왜 이유는 만들어야 되나 하나. 인간이 일하고 있는 공장과 인간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과 먼 미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에 집에 들어와서 저희 집 청소해주고 인간이 사는 공간에서 휴머노이드 들였으니까 우리 저 지방 공사부터 해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공장 그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과 크기를 갖춘다. 근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네. 어려운 것은 배터리예요. 말씀해주신 부분에 이제 뭐 ESS도 짚어주셨고 네. FSD도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옵티머스 또 이번에 주목을 안 해볼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로보택시 행사 때도 옵티머스를 좀 선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또 오고 갔는데 네. 일부 쇼처럼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또 일부는 이것밖에 없냐 하면서 약간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원격 조정됐다는 뭐 비판도 많고. 네, 맞아요. 저는 그거 테슬라 그 끝나고자마자 오늘 방송에서 이거 원격 조정됐을 가능성 90%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진짜요? 그럼 원격 조정이죠. 그렇게 춤추는 거 그런 유연성은 원격 조정 아니면 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대비해서 원격 조정 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막 가위바위보도 하고 막 셀카도 음료도 찍어주고 음료도 따라주고 이럴 때 사람들이 지나가다 툭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일부러가 아니라 우연으로도 칠 수 있는 거고 이때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연습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원격 조정팀은 반드시 있었을 거고 원격 조정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옵티머스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DOF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번에 암기하셔야 돼요. 네. DOF는 Degree of Freedom이라는 건데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관절의 각도예요. 방향성, 뭐 위아래 뭐 이런 각도들이 있잖아요. 인간은 28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지난번 옵티머스 2세대까지는 11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22로 나왔습니다. 와, 엄청난 2배의 발전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21로 오고 거의 28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래야 휴머노이드가 공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가락 그 DFF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 그다음에 피규어, 그다음에 뭐 아마존이 투자하고 있는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게 아예 손이 없죠. 그러니까 손바닥이 그냥 큰 평면이죠. 이런 손가락이 없죠. 손가락이. 네. 뭐 이런 식으로 거긴 디그리 자체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화물을 집을 수 있는 그 기능으로 그러니까 웨어하우스에서 물류창고에서 작동하는 로봇으로 그냥 특수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만 쓸 수 있다라고 있는 거고 디그리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건데 이번에 손가락이 대단히 유연해졌다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볼 때 대단히 진일보가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옵티머스는 기본적으로 FSD를 씁니다. FSD가 옵티머스에서 그대로 쓰이죠. 하지만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학습을 한 거거든요. 100% FSD랑 완전 동일하진 않아요. 기본은 FSD지만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관절의 움직임들, 무릎 관절의 움직임들,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은 추가 학습을 합니다. 자동차가 손가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릎 관절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디그리에 맞춰서 대단히 복잡한 AI 학습이 필요한 거고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진일보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로보택시하고 비슷합니다. 가격을 얘기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이게 저기 어닝콜 같은 데서는 실적 발표에서 2만 달러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3만 달러라 그러더라고요. 3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스턴 다이나믹스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한 번이라도 가격 얘기한 적 있나요? 없죠. 피규어 AI가 뭐 지금 BMW 공장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는데 가격을 얘기한 적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죠. 작년 11월에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국가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2027년까지 3,500만 대를 생산하겠다 그랬어요. 좀 뻥카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7년까지 어떻게 그것도 공장에다 3,500만 대, 이게 350만 대 돼서 문서를 잘못 봤나 했어요. 3,500만 대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돼야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 정도 돼야 이게 경제성이 대단히,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는 기술은 마켓에서 구현돼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그렇죠. 네? 마켓에서 구현되려면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제 동생도 뭐 사실은 종이컵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생네도. 거기 보면은 사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비하하는 바는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시거든요. 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한국이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공장 운영하려면은 이제 계속해서 외부 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옵티머스 쓰세요라고 제가
제 동생한테 얘기하면은 뭘 물어보겠습니까? 먼저 가격을 물어보죠. 그런데 그분보다는 조금 비싸지. 2배 정도 비싸. 그러면은 쓰기가 쉽지 않죠. 돌았어요. 저한테 그럴 거예요. 내가 왜 우리 마진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6% 3%예요. 근데 여기서 뭘 더 그렇게 하면 우리 지금 손해 보는 거예요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 데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중소기업의 공장들은 3% 6% 이익 보면서 장사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만 현금 흐름 잘못되면은 부도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공장들은 제조 공장들은 그런 공장들한테는 비용 절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크레도,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팔려고 하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이 최저임금,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에 주말 특근하고 뭐 이 야근 근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월급을 보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보다 저렴해야 돼요. 심지어 중국에 들어가려면 중국의 최저임금보다 저렴해야 되고요. 인도에 들어가려면요. 인도의 최저임금보다도 저렴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맞춥니까? 대규모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중국은 여기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3,500만 대를 지르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그렇다고 해서 옵티머스 3,500만 대 생산을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테슬라는 여기에 어떠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구현할 수 있냐면 그래서 차량과 옵티머스를 같이 가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FSD가 또 옵티머스를 위해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쓰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날 이벤트에서 가장 또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죠. 얘들이 한 10분 놀다가 충전 다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이랬으면 이것도 코미디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처럼 차체가 크면 로봇이 크면 뭐 배터리 많이 집어오면 되니까 오래 갈 수 있겠죠. 근데 얼마나 조그매요. 사람만 하잖아요. 사람만 한 이유는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갔을 때 쟤 때문에 공장 설비를 안 바꿔도 되게. 우리가 사무실에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 문 크기를 다시 안 바꾸게.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굳이 인간과 똑같은 형태로 그 왜 이유는 만들어야 되나 하나. 인간이 일하고 있는 공장과 인간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과 또 먼 미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에 집에 들어와서 저희 집 청소해주고 커피 타다 주고 강아지 산책시켜주고 뭐 이런 거 하려면 인간이 사는 공간에서 휴머노이드 들였으니까 우리 저 지방 공사부터 해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집 다시 져야지 공장 다시 져야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공장 그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과 크기를 갖춘다. 근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배터리예요. 그렇죠. 1시간만 일하고 엄마 배고파요 막 이러면서 아빠 배고파요 이러면서 충전해 주세요 이러면 그러면 도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가격대가 형성이 되더라도 최소 4시간 가장 이상적은 8시간 돼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이 왔을 때 충전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성 부분에서 배터리 부분에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4680 배터리 굳이 안 하고 패나소닉하고 LG 엔솔에서 납품받아도 돼요. 근데 계속해서 자신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배터리 기술의 진화. 나중에는 테슬라는 4680만 고집하지 않을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충분히 대량 생산될 수 있는 시대로 가면은 전고체로 저는 바꿀 거예요. 뭐 테슬라가 LFP 3원 배터리, 3원계 배터리, 4680 배터리, 전고체 또는 소디움 배터리에 무슨 사랑과 애정이 있겠다고 그거 하나만 고집하겠어요. 이것이 시장성이 맞으면 그때부터 그걸 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의 시장을 열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앞서서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것들이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모터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외주주지 않습니다. 모터는. 끊임없이 본인들이 만들고 그 모터에도 계속해서 지난 2023년에도 히토류를 적게 였다. 다른 모터에 비해서. 네. 이런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터 뭐 누가 하나 똑같지 아니요. 테슬라는 똑같은 모터를 만들어도 히토류를 없앴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단가를 낮추는 거거든요. 동일한 성능을.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모터를 만들고는 아까 말했던 DOF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게 다 모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니하게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로테이션 회전하는 것들도 있는데 수많은 모터가 들어갑니다. 모터가 많이 들어가야 디그리가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터도 차량 모터 개발팀이 같이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생산하고 그러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중국처럼 그냥 3,500만 대를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죠. 많이 만들수록 단가가 내려가는 거니까 평균 가격이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균 A시가 그러니까 평균 코스트가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이것을 평균 비용 하락을
옵티머스에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하고 같이 연결함으로써 평균 생산 비용의 하락을 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단히 현실성 있는 시장 진출, 즉 기술이 마켓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그 신호를 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에서 그 신호를 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얘기는 실적 발표 때 하겠죠. 사실 또 일론 머스크가 2025년까지 1000대 또는 뭐 그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테슬라 공장에서 활용을 할 거다,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고, 2026년에는 타사에 또 판매를 할 거다. 그럼 한 1년 늦춰봐야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흐름은 1년 정도 늦어질 거라고 보고 1년에서 계시나요? 2년 늦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로봇 택시보단 빨리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회적 합의가, 근데 우리 논의해야 돼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는 논의해야 됩니다. 로봇 택시보다 휴머노이드의 합의점이 더 빨리 올까요? 왜냐하면 정부 규제가 약하거든요. 휴머노이드는 공장에서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의 위험 시설에서 일을 하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훨씬 더 인간의 위험성들을 감소해 주면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인간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 아직 법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해야 될지 허가해야 될지 그냥 해도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한국에도 없잖아요. 네. 이거를 허가받아라, 아니면 니들 맘대로 써라, 아무런 것이 지금 백지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러도 되는 거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사회적 논의는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일자를 다 뺏겠구나. 로봇 택시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 한국은 인력 대체가 한국은 고민이 아니라 인구 감소가 더 큰 문제죠. 이렇게 더 충원돼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올해 3월 달에 OECD하고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구, 뭐 다들 아시는 거죠. 2060년에는요, 여러분, 직장에서 90%가 5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저희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번에 국회에서도 국책연구소에서 보고서 냈지만 2060년까지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3배 더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들의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환영하는 편이고, 저 또한 외국인으로서 12년을 해외에 살다 보니까 이런 차별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갈등 요소가 되는 건 맞거든요. 유럽에서 지금 뭐 극우파의 득세라든지, 뭐 독일에서 신나치의 득세라든지 다 외국인 문제거든요.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은 미중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 왜? 지금 중국이 미국 일자리 뺏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왜? 휴머노이드로. 미국이 인건비가 비싸서 중국으로 다 공장이 일부 중국으로 간 거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공장 져도 된다. 에너지도 재생에너지 쓸 거고, 여기에도 로봇 쓸 거기 때문에 중국이나 우리나 생산 비용이 같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제조 산업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리쇼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일론 머스크가 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미칠지, 긍정 부정 또는 사회적으로 긍정 부정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토론의 시작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기술은 벌써 성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토론을 하기 위해서라도 옵티머스를 적절한 시기에 보여주고 생산의 일정들을 일론 머스크는 밝혀줘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적 저항과 제도적 저항과 정책 저항을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저항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 시장에까지 도달하기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AI가 잘하는 거는 아무리 지능이 좋고 유연성이 좋더라도 규칙적인 일을 잘하죠. 규칙적인 일을 우리에서 가져가 주면서 우리는 좀 더 지능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식으로 저는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규칙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공장은 여러분 대단히 규칙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공장에서 막 불규칙적으로 갑자기 박스가 날아다니고 그러면 바로 사고잖아요. 그렇죠. 공장은 룰 세팅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습니다. 안전한 공장일수록 룰 세팅이 규칙이 잘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규칙을 반드시 따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규칙을 안 따르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을 안 따르게 사람들을 자꾸 일을 시키는다든지 강압을 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은 이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에게 그 규칙을 빨리 이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가 잘 작동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집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얼마나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반성해 보면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연인과의 스트레스와 자식이 주는 스트레스와 반려동물이 주는 기쁨과 스트레스 뭐 모든 변수들에서 인간은 불규칙적으로 행동하거든요. 이거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움직일 수 있고 여기에서 사고한다고 또 혹시 알아요? 막 술 먹고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패는. 술 먹고 로봇 팰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래놓고는 자기가 안 팼다고 이거 고장났다고 AS 해달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밀리 이게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아직까지는 여러분 소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소설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니라고 보여준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10월 11일 보여준 거는 차 트렁크에서 장바 갖고 온 거 나르고 택배 온 거 한번 확인해서 가져오고 베이비시터 해주고 차 끓여다 주고 테이블 닦아주고 물 주고 좋죠. 그러면은 부모님 댁에 보일러만 드려야 되겠어요? 로봇도 드려야지. 그러니까 다 해야죠. 근데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오면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밖에 뭐 이렇게 흘면 노인 요양병원의 인력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사회가.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많은 사회적 이익이 있을 거라고 봐요.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인간 행동의 불예측성. 가장 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블랙홀도 아니고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심리죠. 그렇죠. 분명히 어제까지는 저랑 관계가 좋았던 연인도 갑자기 1시간 전부터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이 저는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인간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까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이번에 했던 것처럼 셀카 찍는 이런 걸 할 수 있죠.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휴먼 라이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대단히 불규칙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우리 인간과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먼 미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